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가까스로 상승부를 지켜줬습니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고 또 빅테크 우려 속에 국내 증시도 이번 한 주 동안 참 변동성이 컸는데요. 이제 정말 완벽한 바닥을 딛고 반등세가 이어질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도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죠. 이번 시간은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이슈와 또 그 이슈 속에 어떤 종목의 차트를 바라봐야 할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또 오픈 채팅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1대1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1515 숫자 4자리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코즈부 투나잇도 힘차게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올게요. 다음 주 시작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든든한 전략을 세워주실 이준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화수목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맞아요. 이제 일주일 내내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뭐 처음 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 있으시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나요? 이 고액 명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사람들이 오픈런 문이 열리기 전에 가서 줄을 서서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시장이 힘들고 경기가 흔들리고 너도나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식을 제가 이 뒷부분에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수익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다. 뭐 수익률 30% 이상 지켜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종목 선정이나 매매법이 잘못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따라오셔서 이번 7월달 말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8월 되기 전에 한번 저랑 같이 큰 수익 실행하시 바라겠고요. 일단 제가 또 어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관이 많이 사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이제 기관이 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 보신 것처럼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삼성 E&A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HA 현대미포 세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삼성 E&A 이 종목 좀 낯서시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이 세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여기 보시는 당일에 기관계가 대량 매수하는 이 선정의 기준은요. 당일날에 발생한 이 거래량 대비 기관이 적어도 10% 이상 사줬는지를 먼저 제가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약 630만 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관이 95만 주,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260억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530만 주 정도 되고요. 기관은 54만 주 매수를 해줬습니다. 조금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오늘 당일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수량을 기관이 매수해줬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55억입니다. 삼성 E&A 그리고 현대로템 등락률을 보시면은 8.5% 그리고 9% 그리고 마지막에 HED
현대, 미포, 조선주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셋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발생 거래량은 약 110만 주, 그리고 기관이 20만 주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240억 정도예요. 오늘 이렇게 당일 발생 거래량 대비 기관이 10% 이상 사주면서 거래 대금도 1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은 이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증시가 좀 휘청했어요.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장중에 발생하는 거래량 대비 혹은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사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나 지금 주가가 이전에 고점 부근, 추세상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종가상 막히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관이 꾸준하게 특히 많이 사주는 경우에는 해당 저항대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종목 좀 더 향후에도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HD, 현대, 미포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의 고가가 20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중장기 추세를 쭉 이어 보시면은 이 해당 추세가 자, 여기 보이시는 보이시죠? 2022년도의 추세 한번 찍고 나서 바로 오늘 이 추세선 돌파하면서 오늘 기관이 대량으로 많이 사줬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 여기 하나 찍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보입니다. 그렇죠? 9시 26분에 처음 수급이 잡혔고요. 9시 26분, 9시 52분, 11시, 1시 20분, 그리고 2시 14분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장 마감 때까지 계속 보여줬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3천 주 매수를 해줬고 기관계도 계속해서 장중에 매수를 주면서 딱 은행만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봐도 그리고 오늘 발생한 거래량을 봐도 해당 HB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대량을 사줬기 때문에 현재 이 월봉상에서 오늘 막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이게 수요가 많고 근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대부분 이제 웃돈을 받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 섹터는 앞으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뭐 이미 뉴스나 아니면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이미 조선 섹터에 대한 칭찬, 그 호평이 일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가 뭐 13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3만 원 여러분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요 월봉상에서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13만 원은 너무 적고요. 전 적어도 여기 보이시는 15까지는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이클 오게 되면은 길게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13만 원 너무 작고요. 이전에 정고점 돌파 이후에 저도 월봉상에서 5년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대형 주식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30%, 50%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준 종목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 현대미포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 여기 보신 정고점 가격 있죠? 검은 색깔 선으로 제가 그거 드렸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45,500원인데요. 해당 가격대를 이번 7월 달에 뚫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45,500원을 일봉상 돌파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종가가 좀 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정고점 부근, 최근에 올랐던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종가상 마감했는데 지금 또 보신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로 마감해줬고요. 기관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매도를 했죠. 근데 지금 보시는 현대로템은요. 보시면 기관계 중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모두 장중에 매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매도했다고 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잠깐 그리고 오후에 잠깐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10만 주에 가까운 엄청난 매수세로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모두 쓸어 담았다. 현대로템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우크라, 저건시의 철도를 놔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현재 방산주로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고, 실적 2분기 또한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으로 빛나는 종목들은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이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또 우리가 미 대선 테마주로서 또 우리가 보면 상당히 매력이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현대로템은 지금 실적도 갖추고 있고요. 실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테마, 이슈죠. 이슈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수급, 외인 기관도 완벽하기 때문에 실적, 이슈, 수급, 삼박자를 갖춘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주가도 저는 상당히 저점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 사던 간에 손실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시다면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슈, 수급도 갖춰준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중에 외인 기관 모두 엄청나게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인 순매수 마감했고요. 기관도 순매수 마감했습니다. 잠깐 뭐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신이나 연계금이 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 저점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상 상방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성격이 좀 단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투신, 연기금은 조금 장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삼성 E&A 같은 경우도 오늘 외인 기관 모두 순매수 마감했고 금액도 100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 오늘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처럼 이전에 정고점 부근 혹은 HD 현대미포처럼 막 추세를 돌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2024년도에 여기는 정고점 보이시죠? 이 정고점 가격이 28,15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 E&A가 기록한 고가가 28,550원입니다. 검은 선 위로 기관이 대량 매수 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해당 저항선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HD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삼성 E&A 해당 종목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수로 힘든 시장에서도 쓸어 담은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 특히 미국 대선 관련주가 계속해서 주가 널뛰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널뛰는 변동성도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기관이 매수하는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이런 명품 같은 기업들로 또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본격적으로 그동안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었는지 그리고 이 전문가는 이런 데서 타점을 잡았구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5월 말에 6월 시장 정말 좋습니다. 얼른 오세요. 말씀드렸고 6월 말에도 7월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랑 함께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 전문가가 그냥 던진 말이구나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6월, 7월 계속해서 급등한 종목들 다 보여드렸고요. 6월 달에는 첫 거래일부터 동방이 타점 대비 63%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는 또 7월 1일부터 대봉 LS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일부터도 우리가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이제 여러분들도 슬슬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7월 달에 공략한 그리고 6월 달에 공략한 종목들 중에는 현재 대봉 LS라는 종목이 거의 한 70% 가까이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 제가 어느 타점에서 사인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봉 LS는 7월 1일 날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날 이렇게 장중에 29%까지 급등을 보이고 나서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면서 2만 원 돌파에 성공. 수익률은 거의 70% 가까이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봉 LS는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비만약 치료제입니다. 제가 7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노래를 불렀는데요. 마찬가지로 펩트론도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도 비만약 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죠. 해당 종목은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전에도 수차례 2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공략한 다음 날 시가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2% 수익을 거뒀는데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는 다음 날 음봉 나올 때도 매수를 해서 당일날 8%도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뭐 테이펙스나 에코프로머티 다 제가 공략한 종목들이고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해서 50% 수익을 거두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언제 사고 그리고 언제 팔고 그리고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어떤 섹터를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해인 같은 종목은 제가 이날 얼마 안 됐죠? 이날 방송 7월 19일 날에 공개드리고 나서 다음날 10% 급등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하루 만에 또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바이오니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고 7월 달에 함께 공략했습니다. 7월 달 제약바이오 강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샀던 간에 결국 제약바이오 아무 종목 하나만 샀었어도 7월은 그냥 수익 내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여러분들 안 됐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3일 만에 장중에 2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바로 또 30% 넘게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G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이날 공략 도와드렸고요.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7거래일 만에 수익률 30% 돌파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거의 상한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올라 종목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삼천당 제약도 7월 달 이것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날 공략 도와드려서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고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28% 상한가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7월 달. 자, 지금 보신 종목은 6월 28일 날에 공개해 드렸고요. 이날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에서 수익을 냈었고요. 공략 이후에 3거래일 이내에 벌써 급등이 나가면서 이때 시점에서 이미 수익률은 30%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넥슨 게임즈고요. 현재는 아마 수익률 50% 넘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30% 이상에서는 50%든 뭐 70%든 뭐 의미는 없죠. 다 두 자리인데. 그리고 한독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독도 제약바이오 비만약 치료제고요. 7월 1일 날에 대봉이랑 같이 공략하면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날 15%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달에 제약바이오만 샀어도 수익이 됐던 시장이다.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유한양행 7월 8일 날 이때 말씀드렸고요. 4거래일 이내에 장중 10% 급등 나고요. 최근에 10만 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사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결국 어떤 섹터를 우리가 공략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섹터라는 게 결국 많은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구역, 섹터라 얘기하기 때문에 한 종목이 오르게 되면요.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 그 섹터를 보게 됩니다. 이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에도 이 섹터만 잘 잡으면 이렇게 매주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월에 60%, 70%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잡을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지금 한 3일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들어오셔서 7월 말 혹은 8월 초부터 급등하는 종목들 저랑 같이 잡아보시기 바라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오늘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세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삼성 E&A, 그리고 현대로템, HD 현대미포까지 알려주셨는데 관련주들 흐름 이어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저희 실시간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문가님 지금 해본 아이스데이님께서 매일 방송하시는 네, 거냐고 건강 해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건강 우려까지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네. 이번 주에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네. 시장이 힘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떨어지고 맞아요. 있는데 네. 나는 뭘 사야 되나 고민 많이 썼을 텐데 아니 그런 분들 좀 많이 해소를 좀 도와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건강 많이 중요하죠. 네. 해본 아시됩니다. 건강 꼭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맞아요.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에는 정말 제약바이오의 달이 아니었나라는 네네.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sek터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8월에 또 생각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고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강하게 말씀을 드려도 네.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시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정말 실제 주식으로 돈을 안 벌어보신 분들은 네. 그냥 그럴 일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네. 한번 돈을 넣어서 네. 수익을 내보고 네네. 내가 지금 돈을 벌어 보시면은 그때 좀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주식으로 돈을 번 느낌이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8월 뭐 한 달 아니면 뭐 일주일 좋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실시간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 함께 단주라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사진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장 마감 시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보합권 흐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 좀 더 힘을 내주면서 2731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는 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또 상승불 켜줬지만 8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네요. 797포인트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 나홀로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종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양 매체 다 오늘 제조업 그리고 제약주 위주로 매수 포지션 집중됐습니다. 다음은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켰습니다. 일단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이 됐어요. 그래도 양봉으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오른 만큼 또 오늘은 빠집니다. 2.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분기 호실적에 오늘 장중에 1년 최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5%나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91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 밀렸어요. 현대차가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또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포드가 굉장히 실적 부진으로 18%대 급락세 나타났거든요. 이것에 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밀렸고요. 셀트리온 0.4%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위에 지금 신한지주가 있는데 신한지주가 네이버를 지치고 오늘 시총 상위 11위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오늘 시세 좋았고요. 왜냐하면 관련 세부 내용, 혜택 관련 세부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금융지주도 오늘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시세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조선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조선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삼성중공업도 장이 끝나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실적이 좋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세가 너무나도 좋죠. 일단 어제 미리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안 보여주더니 오늘 이렇게 16%대나 거의 17%에 가까운 상승률이죠. 일단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다른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LNG 프로젝트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HD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MR 탱커 발주가 계속되고 있고 또 신조성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들은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다. 증권가에서 이게 지금 이만큼 올랐어도 아직 더 오를 것이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오늘 이 세 종목 다 모두 나왔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환율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도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특히나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조선업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조선기자재도 그렇다면 가동률이 좋아서 호실 또 빨간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재도 이렇게 빨갛게 불 들어왔습니다. 현대임스, 성광밴드 모두 각각 4%, 5% 이렇게 상승세 나타났고요.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밀렸습니다. 어제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정말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만 살아남았어요.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6위에서 10위도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만 빨간불 켰고 다 파란불인데요.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것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그중에서 오늘 개별 이슈 있었던 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이슈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유방암 그리고 위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툰즈뉴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룹주죠. 프레스타지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바이넥스는 오늘 또 미국 생물보안법 이게 뭐 어떤 미국 대선에서 그 누가 되든 간에 이 미국 생물보안법은 올해 안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넥스도 시세 좋았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하면 최대 수혜주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호실적에 이어서 생물보안법 모멘텀까지 갖고 5%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에이프로젠도 오늘 8%대 상승하면서 시세 좋았고 마리아노아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 좋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뭐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전문가님이 앞서 자세히 해줬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장에서 전문가님 네. AI 랠리가 이제는 끝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말 중소형주나 이제 전통 대기업주들로 좀 수급이 많이 이동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이 AI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돈이 몰렸었고 그리고 AI의 대표격으로 올랐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액면 분할은 악재라는 걸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AI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이제 온전히 엔비디아에 국한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지금 주변에서 AI, 인공지능,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 많이 퍼져 있나요? 지금 현재요. AI 네. 많이 퍼져 있지 않나요? 많이 퍼져 있나요? 네. 네. 아닌가요? 근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이요. 네. 우리가 정말 뭐 일상에서 정말 손에 잡히듯이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네. 자율주행, 특히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는요. 결국 이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시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따라서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GPT 맞아요. 계속 나오고 챗GPT 있고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네, 근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GPT가 결국 완전하게 시장에서 오픈 소스로 더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퍼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건 어디까지나 엔비디아에 국한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라 한다면은 9월달에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을 때 더 이제 로봇 섹터랑 같이 불을 지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해서 AI 관련 종목에 뭐 시세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네.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꺾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을 나중에 시장에서 그 때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잡으면 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섹터를 공략하느냐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지금 것처럼. 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주시장 이슈를 보시거나 네. 아니면 뭐 뉴스를 보시면은 난 뭘 사야겠다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어제 전문가님께 따로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조선 기자재 네네.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네. 혹시 왜 조선 기자재를 보고 있을까요? 조선업이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그러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도 같이 딸려가지 않을까. 네네. 같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워낙 또 바닥에 있었기도 했고요. 네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미포도 그렇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조선의 섹터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만 두고 본다면은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 안 할 이유가 없죠. 여기 더해서 제가 뒷부분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 쇼크 때문에 급락을 했죠. 네. 그리고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그냥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시장을 주도하는 건요. 기관도 기관이지만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좀 외국인의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실적 쇼크가 나왔고 포드도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미장 많이 올랐죠. 네. 다시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현대차는 많이 올랐었죠. 다시 빠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빠지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 돌파 확인될 때는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형주 중에서도 포드, 테슬라,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죠. 네. 근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해당 종목을 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피크를 찍고 더 이상 실적이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반대로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실적 좋다 네. 하면 글로 가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실적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지금 테슬라, 포드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영업이익률이 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 2분기랑 비교해서는 영업이익률 조금 떨어졌습니다. 23년도 2분기에는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10%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네. 두 자리였어요. 음. 근데 지금 올해 2분기에는 9점 몇 %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같으세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7%가 채 안 됩니다. 6%예요. 많이 낮네요, 현대차보다. 그렇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게 지금 9%고요. 네. 물론 포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실적을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와 관련된 자동차 쪽을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2차 전지 캐즘, 전기차 힘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수요는 둔화된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거의 25%랑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들의 이제 판매 비스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환율도 높았기 때문에 같이 좀 실적이 뛴 부분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록 국내 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아니면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차피 우리는 실적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와중에 2분기 실적 잘 나온 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기자재 그리고 네. 오늘 자동차 실적 확인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 부품주 그중에서도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 그리고 현대차 중에서도 현대가에서 또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에 방송 나오게 되면은 그때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도 슬슬 우리가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은 그 미국 대선 관련된 트럼프나 아니면 뭐 해리스 관련 네. 기업들 아니면 우크라 제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에서 완전 제외되고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크라 재원주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조선 기자재 그리고 네. 자동차 섹터를 보신 걸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봐라라는 또 격언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미국 대선 관련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조선 기자재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다음 주에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시장 이슈 3가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포드사가 실적 쇼크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도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것인데 저는 오히려 포드의 실적 쇼크 더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던 주가가 이제 실적 확인하고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오늘 좀 현대차의 주가가 크게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주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입니다. 이제 포드사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이제
최대 금리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 포드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상장에 나서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반대로 현대차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차의 주요 고객사 그리고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매수하기에 적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갖고 계시다면은 좀 더 끌고 가셔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이랑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제가 이 뒷부분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현재 이제 해당 기업의 부회장이 인도에 가서 네. 현대차랑 같이 이제 협조를 통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부회장이 직접 인도에 간 회사고요. 실제로 이러한 요인뿐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이슈가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임직원, 주요 임원들이 이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한 4명, 5명 사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포드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이 뒷부분에 제가 공략으로 아, 갖고 온 종목입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끝까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한여름밤의 꿈 SK하이닉스 1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본격적으로 HBM 수주를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파일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살짝 좀 실적 추이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를 막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2,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수복해서 완전히 안착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도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올라가던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고 하죠. M7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다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주들은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현금들을 다시 한번 아직까지 시장에서 올라가지 않은 바닥권이 있는 이슈가 있거나 수급,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관련주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팀F 사태인데요. 팀원 UMF 이 기업들이 현재 거의 지급불능 수준의 위기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부도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걷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런 테마가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네이버도 어제 기관이 대량 매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카오라 가죠. 네이버, 카카오랑 같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이런 이슈 때문에 살짝 반등을 보여준 게 바로 네이버 주가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이슈에 대한 이 종목 테마는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가장 잘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많이 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시장은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바닥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소형주가 많이 튀고 있고 많이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위주로 같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세 번째 이슈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테마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장일 때나 우리가 어느 정도 민감주, 반도체, 대형주 이쪽으로 공략해 볼만 하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런 테마주나 세 번째처럼 이런 이슈가 있는 테마주라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업황의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섹터,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기자재나 반도체 이런 쪽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종목군, 업종을 공략하냐도 여러분들의 하반기 수익률을 정말 크게 결정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힘들다 하시면은 네, 제가 많이 도움 드리니까 같이 한번 하반기에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 세 가지 이슈 들어봤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님만의 단타 하시는 필살기 기법이 있으신데 오늘 또 교육 이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도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하루하루 내가 보고 있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짧게 진입한 단타를 선호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분봉상에서 여러분 단타 치실 때 어떤 차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타점 그리고 장중에 되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봉상에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빠르면 바로 다음 날, 늦더라도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패턴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패턴은요, 뭐 일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주봉, 월봉 다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제 조건 말씀드리면은 차트상 왼편에 정고점, 큰 산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주가 빠지고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 저점이 3번 만들어지면서 삼중 바닥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삼중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3번 이상 올라가는 걸 말하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급등 패턴인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가 계속 낮아지다가 한 번에 저점에서 이전에 고점을 강하게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전자보다는 좀 적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자,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삼중 바닥을 꼭 이 시간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는지 방향성입니다. 종가 돌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상 상방 전환 확인하는지, 상방 전환되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샀을 때 적어도 다음 주에는 올라줘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주식을 사고 나서 난 10년 뒤에 제2삼성전자를 찾는다 이런 부분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 분이 뭐 있으시다면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찾아야 돼요. 그걸 설명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개장하기 전에 이슈 보시고 이 이슈 안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장중에 뉴스가 터지기 전에 이 3가지 조건들이 갖춰진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검색기 안에서 찾아보신다거나 뭐 검색기는 저희 뒷부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먼저 오든 아니면 나중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터지는지. 30%라는 이슈는요. 장이 열리고 나서 9시 5분, 15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거래량이 팍팍 터져줘야 됩니다. 개장하자마자 초반에 거래량이 30% 정도 나온다는 거는 장 마감 때까지 보게 되면은 적어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500%, 많으면 1000%, 그 이상 터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매물이 빨리 소화하게 되면은 그만큼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뉴스가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뒷부분 말씀드릴 예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전제 조건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건 검색기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하루에 많으면요. 1,500개, 시장 종목이 2,000개가 넘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볼 수 없죠. 그게 단타 친다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빠른 시간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를 돌리게 되면은 장중이 장 초반에만 한 6개에서 7개 나오는데 이 개수 안에서 제가 이 뒷부분 말씀드릴 패턴 미리 숙지하시고 보시고 패턴 확인된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일단 일봉상에서 이전에 강하게 올랐던 큰 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일봉상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신다면은 이제 분봉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분봉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편에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통 이런 1차 상승은요. 이 고점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매물대 체크하는 성격의 상승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주가가 반등 기록한 이후에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높아지면서 삼중 바닥을 형성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고점을 최근에 분봉상에서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2차 고점에서 우리가 추세를 그어봤을 때 추세가 상방 전환에 성공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이게 지금 5분 보이거든요. 검색해 다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분봉상에서 적어도 30초, 1분에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이게 가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신다면은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든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하신다면 좀 더 확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공략을 해서 5분 만에 10% 이상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이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보이고 고가 찍고 나서 오후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이 사익 실현하고 나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상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도 이렇게 상방 추세 돌파에 성공하면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신 첫 번째 조건 방향성이고요. 또 세 번째도 결국 방향성입니다. 뭐 5분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이런 거는 다 제가 조건 검색식에 걸어놨으니까 쉽게 나오는 종목만 이렇게 방향성 확인하시고 매매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분봉상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본업 있으신 분들은 대응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분들도 이런 패턴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같이 공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8월 달에도 우리가 정말 좋은 종목 공략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결국 8월 달에 올라갈 종목도 결국 차트상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미리 봐왔고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봉상에서 이렇게 연편에 큰 산 형성되면서 전고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3번 이상 높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1차 반등 이후에 고점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2차 고점에서의 추세상 상방 전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얼마든 이런 패턴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동방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이신 것처럼 빨간 선 1차 고점 돌파, 왼편의 큰 산 2차 고점에서 추세 상방 전환 성공했기 때문에 이날이 5월 31일이었어요. 아까 그 초반에 제가 이제 표 보여드린 것처럼 동방도 5월 31일 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6월 달에 시장 정말 좋다. 얼른 들어오셔라. 말씀드렸고 바로 해당 종목 공략하자마자 다음 날 상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6월에만 동방 한 종목으로 6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동방도 어느 정도 최근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분봉 대응 힘드신 분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일봉상에서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이 다 이런 패턴이고요.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뭐 쉽게 하시면서 8월 달에 또 기분 좋게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단타, 단기 필승법에 대해 들어봤고요. 지금 벌써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또 다음 주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기술적 분석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거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을 보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바로 모베이스전자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모베이스전자는 임원 그리고 주요 주주가 계속해서 장내에서 지분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재 제가 보여드린 건 일봉 차트지만 주봉 차트에서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막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고요. 이전에 대량거래 터졌던 이 구간도 현재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살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자동차, 그중에서 모베이스전자 말씀드리고요. 다른 종목도 있지만 해당 종목은 5월 날에 쉬어갈 때 제가 또 눌림에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른다 하신다면 해당 종목 소개라도 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들을 수 있도록 명품 같은 주식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저랑 같이 행복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베이스전자 얘기해 주셨고 자세한 목표가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세요. 코스브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